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코스타리카 경기했습니다. 전 현장에서 중계를 했고 우리 부버지는 또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이잖아요, 그죠? 예. 내일 카메룬과의 경기 끝나면은 10월 말 전후로 해가지고 최종 엔트리가 발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소집돼가지고 마지막 점검하고 그냥 본선 치르는 거니까 최종 엔트리 발표 전에 마지막 테스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유럽파가 8명. 뭐 일부 선수들이 예를 들면 뭐 조현우 선수라든지 조규성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선수들이 뭐 부상이라든지 몇몇 여파 때문에 합류하지 못하긴 했지만 웬만한 선수들이 다 합류를 했기 때문에 완전체로 우리가 와 본선에서는 이 팀이 이렇게 운영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지금 기회란 말이죠. 예. 코스타리카 2대2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실망스러웠다. 네. 저는 중계를 하면서 현장에서 네. 재미는 있더라고. 네. 만약에 이거 3자 입장에서 보면 와, 뭐 치고받네, 4골 나오네,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싸우더라고. 네.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있죠. 아 근데 본선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우려했던 게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라든가 좌우 풀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예. 코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면 아직은 도전자 입장이 맞죠. 그렇죠. 그 포지션이 맞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막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를 압살하면서 할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전술을 좀 넣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코스타리카는 사실 이번에 본선 올라올 때도 수비로 올라온 그렇죠. 팀인데 이 팀에게 왜 이 실점을 한 게 그것도 홈에서. 네.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실망스러웠다. 저는 재밌었지만 본선에서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예. 수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이날 경기에 4-1, 3-2 그러니까 약간 변칙적인 4-4-2 느낌 예. 이렇게 이제 포메이션을 구성을 했단 말이죠.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최전방 투톱에 손흥민을 올렸어요. 예. 손흥민, 황의조 투톱 썼고 이선 쪽에 왼쪽에 황희찬 예. 가운데에 황인범 오른쪽에 권창훈인데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 예, 접고 그렇죠. 들어오게 했고 왜냐하면 왼발 반대발이니까 그다음에 원보란치의 정우영 예. 수비는 왼쪽부터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윤종규 예. 골키퍼 이제 김승규가 섰단 말이죠. 예. 뭐 기본적으로 공격색 미드필더 셋 4-3-3 전형은 맞았어요. 예, 4-3-3 전형인데 이걸 변치고 쓴 거죠. 그렇죠. 이전과 다르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공격에 좀 무게를 실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예.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황희찬을 왼쪽에 배치시키고 손흥민을 전방으로 끌어올렸다.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도 왼쪽에서 더 잘하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도 왼쪽에서 더 잘하니까 소속팀에서 거의 왼쪽에서 많이 뛰잖아요. 둘을 공존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박스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게 풀백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묶어서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왼쪽 터치라인 쪽으로 많이 벌려서 뛰었죠. 그럴 그렇죠. 때 김진수 선수가 오버랩이 좋은 선수거든. 예. 그러니까 김진수의 근데 오버랩을 언더랩으로 시키더라고 가운데로. 그래서 황희찬이 왼쪽으로 벌리고 손흥민이 박스로 붙고 혹은 손흥민도 이제 끌고 나오면 김진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코스타리카 애들이 확실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 아 김진수를 박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풀백이어도 박스니까 무조건 막아야 되잖아. 막하려고 하면 황희찬하고 손흥민이 프리가 돼버리는 거야. 황희찬하고 손흥민을 잡으려고 터치라인 쪽으로 가면 김진수가 몇 번 기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풀백까지도 고민한 전형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 권창훈 선수가 좁혀서 들어가면은 이제 윤중규 선수가 굉장히 오버래핑을 많이 했었죠. 이 경기에서. 그래서 공격 가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윤중규 선수가 그 서울에서 안익수 감독이 그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해서 가운데로 올려놓거나 공격적으로 조립하는 걸 많이 시키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일단 그거 본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좌우 풀백의 고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쪽 풀백의 고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용 선수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어려움이 좀 있고 이번에 김태환, 김문환, 윤종규였는데 윤종규에게 그걸 한번 실험을 시켰던 것 같아. 요 권창훈 선수를 좀 쓰기 위해서.
제 쪽으로는 요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의 포지셔닝이 눈에 띄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박스로 황희찬을 왼쪽으로 해서 둘이 잘 뛰는 포지션에서 극대화시켜보자. 네. 요 고민 좀 이해가 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왼쪽이나 이런 라인은 괜찮다고 보는데 네. 아쉬웠던 건 제가 일단은 첫 번째는 황의조의 폼이었어요. 네. 힘이 너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봤어요. 그러니까 막 그 골대 바로 앞에서 후리는 거 봐. 네. 원래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요. 너무 후리더라고. 막. 특히 그 골대 맞춘 장면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왜 그랬을까 해보니까 급한 것 같아. 예, 저도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르도에 있다가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몇몇 팀을 알아보다가 그래 일단 많이 뛸 수 있는 데로 가자. 올림피아코스로 갔어. 예. 근데 올림피아코스로 가서도 지금 유로파리그 포함을 해서 골이 없어. 예. 막 팀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 감독이 예. 또 바뀌었어. 예.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 예, 거기다가 프리시즌 소화를 거의 못했고요. 사실 아예 안 했어요. 프리시즌 소화 안 한 상태로 바로 경기에 투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르도에서 후반기에도 조금 안 좋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새 골이 공식 경기에서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힘이 너무 들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원래 좋은 선수인데 힘을 네. 좀 더 빼고 내일 카메루 경기 때도 그렇고 월드컵 때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황의조 선수가 조금 더 거기서 사실은 먼저 골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서 움직임이 좋았다고 한다면 황희찬,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네. 공간이 더 프리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황인범 같은 경우는 네. 클래스가 역시 있더만. 터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볼 때의 어떤 맛이 있냐면 동선을 보잖아. 네. 와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가리질 않더만. 네. 네, 가리질 않고 그리고 이 패스에 대한 감각, 네. 탈압박도 잘하고 네. 기본적으로 템포가 빨라. 네. 볼을 처리하는 템포가. 저도 그러니까 그 코스타리카전은 황희찬 선수가 가장 잘했고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 두 황이 가장 잘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항. 예. 괜찮은데 권창훈 선수는 어떻게 봤어요? 나는 근데 권창훈 선수 일단 느낌은 K리그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대표팀에 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감각은 있었어요. 확실히 특히 초반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왼발잡이, 예, 그 발리 포함을 해서. 예, 그 전반전에는 괜찮은데요. 저는 근데 권창훈 선수 쓰는 게 조금 리스크는 있다라고 봤었어요.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일단 수비 가담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 윤중규가 오버래핑 갔을 때 그때 이제 커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커버가 자꾸 늦어가지고 거기서 뚫리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공격의 지원이나 센스는 좋았지만 예. 수비에 대한 커버.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비대칭 4-2-3-2로 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원래는 4-3-3을 쓸 때는 황인범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한 명은 좀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4-2-3-2에서의 그 오른쪽에 섰을 때는 중앙으로 미드필더 경합도 와줬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3미드를 형성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 요소들이 보였다. 전체적 수비 커버나. 불안. 예. 수비에 대한 문제점. 센스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묶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이강인 선수 이날 경기에 쓰지 않았는데 사실 요 전형 4-1-3-2에서는 예. 이강인 선수를 쓰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이 그렇죠. 전술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쓴다면은 투톱으로 썼어야죠. 그렇죠. 세컨. 예, 세컨. 그렇죠. 세컨을 위한 투톱이나 아니면 황인범 선수 자리인데 황인범 선수를 빼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 황인범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예. 근데 권창훈 선수는 어쨌든 이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 전형상은 기본적으로 또 윙에서의 가운데였기 때문에 예. 이 전형은 애매해. 예, 제가 그리고 뭐 이강인 그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니까 오른쪽에서만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도리어 왼쪽에서 뛸 때가 더 낫거든요. 이번 굳이 시즌.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아예 왼쪽으로 돌려서 무리키에게 크로스, 왼발 크로스, 예. 자기 정발을 쓰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많이 가는데 요 전형에서는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좀 어려웠다. 네. 또 우리 풀백 한번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풀백은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포지션인데. 이것도 물론 기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대 약점이 저는 풀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풀백 자체가 숫자도 너무 적고요.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그리고 현재 그 퀄리티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K리그도 대부분 백스리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윙백 쪽에는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포백에서 쓸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이 경기에서 그가 비대칭 풀백을 사실상 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수 선수도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측면으로 수비를 갈 때 조금 늦으면서 거기서 이제 프리로 크로스들이 올라가는 장면들도 있었고, 윤종규 선수도 어쨌건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 커버가 늦게 오면서 결국 측면 플레이에서 실점들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상대.
벤투 감독이 풀백을 어떤 풀백들을 좋아하냐면 공격적인 풀백들을 좋아해요. 네.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는 필연적으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지. 네. 많이 올라가니까. 이번 네. 경기도 윤종규, 김준수 함께 올라갔을 때 뒷공간 터져버리는 거 봐. 네. 거기를 그러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이 이렇게 벌려줘서 커버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주 강한 측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보란치로 양쪽 풀백을 네. 커버하는 건 그렇죠. 별로 없어요. 투볼란치로 해야죠. 투볼란치로 해야지. 네. 우리가 풀백이 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이 풀백의 하중들이 더했다. 제가 봐서 왼쪽은 저는 김준수로 정해졌다 봅니다. 네, 저도 네. 정해졌다고. 홍철 선수가 경험도 많고 이런 선수지만 확실히 지금 K리그의 폼도 그렇고 김준수가 여기 왼쪽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난 지치지만 않고 전북현대에서 네. 컨디션 관리 잘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른쪽은 계속 숙제다. 네. 예, 여기는 김태환, 김문환 그리고 이제 윤정규. 근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김문환과 김태환 경쟁이 아닐까 좀 보이는데 윤정규 선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수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나는. 예.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월드컵 본선이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봐야 되거든. 그럼 우리보다 더 강한 상대랑 싸우고 그렇죠. 상대들이 다 사이드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 풀백 큰일 나 잘못하면. 예. 이거 김민재나 김영건이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사실 아마 카메룬 경기에 약간 변화를 주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민이 또 이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 그렇죠. 포지션이죠. 왜냐하면 이 네. 커버에 대한 문제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뭐 정우영 선수가 뛰다가 65분에 손준호와 바꿔줬는데 네. 난 벤투가 어떤 고민할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투보란치를 한번 실험해 볼지 네. 아니면 그냥 바꿔서 그냥 손준호를 갈아 끼울지 그랬더니 갈아 끼워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약간 나는 타이밍상 손준호의 수비력을 우리가 확인해서 왜냐하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리워했으니까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온전히 테스트하기에는 그 상황이 네. 여의치 않았다. 그 지고 있을 때 투입이 어. 됐어가지고 손준호 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어요. 앞에서 끊어내고 또 패스도 찔러주고 이런 좋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쨌건 간에 정우영을 쓸 때 기본적으로 풋백 앞에서 지키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라볼피아나처럼 내려와가지고 패스 뿌리고 이런 역할들을 맡기잖아요. 손준호 선수는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보여줄 게 없었어요. 그냥 전진했어요. 계속 앞에서 압박했거든요. 프레스했거든요. 그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압박해서 끊어내가지고 자기가 때려버렸던 거. 바로 그 장면이었죠. 오른쪽 예, 근데 빗나갔던. 근데 확실히 그런 장면이 많았지. 예. 이날 경기를 뒤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네. 올라가서 골을 넣기 위해서 그렇죠. 막 올라가서 전진 압박을 했다고. 예. 근데 저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우영과 손준호는 다른 스타일이에요. 네. 손준호 선수는 예전에 포항 시절도 그렇고 뭐 전북 때도 그렇고 전북에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많이 뛰는 역할이었는데 포항 시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약간 중미의 스타일로 이 발밑이 좋은 선수였다. 패싱이. 네. 그러니까 그 밑에서도 쫙쫙 갈라주는 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나 댓글들 봤더니 사비 알론소 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찔러주는 게 좋았다는 얘기죠. 네. 뿌려주고 찔러주는 게. 네. 스타일은 좀 달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준호를 원보란치 이것도 수비에 대한 하중이 너무 커진다. 네. 월드컵 본선이니까. 근데 정우영 선수가 6월 이제 평가전 기간 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주눅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헛발질한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화들짝 놀랐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우영 선수가 지난 6월 매치 때 나중에 부상으로 못 뛰었잖아. 네. 없으니까 또 그 공백이 예. 엄청 느껴지잖아. 그렇죠. 그 자리를 사실 우리가 막 뭐 이게 프로팀이면 다른 팀에 있는 선수를 그렇죠. 이적시켜도 뭐 편다고지만 그렇죠. 현재 그 포지션에서 예. 그 정도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아시안 예선 때 너무 좋았었잖아요. 좀 그때의 폼을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 요새 알사드가 좀 힘들거든. 예. 사비가 바르셀로나로 간 다음에 여기가 팀이 힘들어. 근데 뭐 여기 주전은 계속 주전입니다. 예. 근데 여하튼 저는 계속 이 고민은 그러니까 공격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나 뭐 황인범이나 뭐 황의조 선수 이제 폼을 좀 올리고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떤 공격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 뭐 조규성 선수도 있고. 이번에 예.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상대가 강팀일 경우에 더더욱 보면 손흥민을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붙여버리면서 이강인을 밑에서 뛰게 하는 형태로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또 권창훈 선수도 저는 상대나 흐름에 따라서 그 분명히 자기 어떤 센스가 있어. 그리고 네. 대표팀에서 보여준 집중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까지도 만약에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공격은 난 어떻게든지 비벼볼 만할 것 같아. 네. 근데 문제는 수비예요. 문제. 네, 그렇죠. 진짜 문제는 수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손준호 선수가 이번에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손준호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제가 봐선 정우영을 빼고 손준호를 원보란치로 가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우영 선수가 이때 그런 아까 상황에 따라서 뭐 교체로 뛴다든지 아니면 붙여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강팀이라고 한다면 밀린다고 한다면 지켜야 된다면 이런 고민들을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풀백은 올라가는 빈도나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될 것 같아. 예. 만약에 뭐 왼쪽이 세다 그러면 우리의 오른쪽 풀백에게는 거의 전진을 허락하지 않고 내려가지고 지킨다든지. 뭐 지키는 형태로 갈 때는 김태환이 거의 주전으로 그렇지.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풀백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어떻게 어느 위치까지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매우 디테일한 전술과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센터백에 계속 수비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수비니까. 네. 김영건은 어땠어요? 김민재는 뭐 자기 역할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김영건 선수는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왼발잡이 센터백. 예. 그런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불안했어요. 이전보다도 더 불안불안해 보이긴 했어요. 78분에 같은 왼발잡이 센터백인 권경원 선수가 이제 교체 투입됐는데 물론 뭐 여러 명을 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김영건 선수가 지금 울산현대에서 특히나 시즌 이제 중후반 후반기에 자꾸 몸에 약간의 이상 신호들이 나와. 네. 탈수 증세, 네. 뭐 피로의 호소.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신체적인 컨디션이 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걱정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월드컵이 이번에 처음으로 겨울에 11월 말에 개막하잖아요. 네. 이게 컨디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유럽은 원래대로 하자면 뭐 7월 정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는 한 시즌을 전부 달려. 네. 막 챔피언스리그까지 치르는 그렇죠. 팀들은 막 다 달려. 네. 그리고 와 힘들어. 그래서 옛날 지단 2002년 월드컵 때 막 지단이 부산까지 다녔죠. 그래서 피파가 야 월드컵에 있을 때는 모든 공식 경기를 다 2주 전에 끝내야 되는 룰까지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이번에 11월이 이런 게 있어요. 유럽 애들은 한참 시즌 초반에 이제 막 끌어올리면서 대회를 딱 참가해. 근데 우리 K리그를 포함해서 이쪽은 어떤 게 있냐면 한 시즌을 다 달린 다음에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체력을 약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폼은 유럽에서 우리도 뭐 물론 유럽파가 8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이런 약간의 또 점검도 필요하다. 선수들의 컨디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날 얘기하지만 벤투는 더 이상 새로운 선수 없어요. 네. 여기서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컨디션 유지하면서 본선까지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김영건 선수도 살짝 우려는 있다. 그렇죠.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제가 중계 때도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주위 동료들에게. 그거는 또 오래간만에 오고 새로운 풋백 조합이니까 네. 얘기도 많이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컨비네이션적으로는 그 실점 장면도 사실 조금 아쉽잖아. 그랬죠. 예. 예. 정우영 선수가 걷어내는 줄 알고 예. 김민재가 피해줬는데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둘이 실수한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격은 몇 가지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격은 일단 뭐 황희찬 선수가 폼이 너무 좋기도 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득점 찬스들을 많이 놓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프리킥 한 방 보여줬잖아요. 그게 그렇지. 그 에이스의 힘인 그렇지. 거고. 예, 저는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어쨌건 간에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봤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월드컵에서는 밀리는 경기들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프리킥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트피스 한 방이 중요한데 프리킥은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가 최근 A매치, 6월 A매치하고 이번하고 벌써 3골을 넣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프리킥을 그렇죠. 그렇게 못 넣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 막 소개되더만 예. 풋볼 런던에서도 야 이제 다이어하고 케인 그만 찾아. 예. 자, 이제 우리 내일 카메론하고 경기할 거고요. 또 본선에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봐야 돼요. 예.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순서대로 경기를 할 텐데 수비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진짜.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어쨌건 호흡적으로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수비적인 커버에서의 그 호흡이 비대칭으로 쓰다 보니까 이건 왜냐면 비대칭은 솔직히 연습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비대칭이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닌 거잖아요. 항상 하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카메룬하고의 평가전에서도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은 그러면 그냥 4-3-3을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뭐 이제 카메론 경기 또 같이 저도 중계하고 그러겠지만 네. 벤투 감독이
두 경기는 포메이션을 좀 달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축구는 뭐 유지하되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살짝 바꿀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예, 근데 아니 우루과이 상대로는 저는 이 비대칭 포메이션이 잘만 굴러간다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나하고 포르투갈은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측면 윙포들로 공격을 거의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우루과이는 측면 윙포드들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사사이로도 많이 그래서 측면에 뭐 발베르데를 배치하는 형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중앙 미드필더고 기본적으로 펠리스트리는 솔직히 그 클럽 레벨에서 뭔가 보여준 게 많지 않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루과이에서 정통형 윙은 펠리스트리 한 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4-3-3 써가지고 공격수인 유네스가 측면에 서거나 이런 식인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중앙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4-1-3-2 포메이션을 써볼 만은 하다.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테스트를 좀 한다고 하니까 카메론 때 어떻게 쓸지 한번 보죠. 네.